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케팅의 대가 세스 고딘의 시작하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소에 늘 그지같이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시작하세요. 그냥 무조건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다 이 책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스 고딘한테 이런 시작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시작하고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해버리는 이런 실행력이 세스 고딘한테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이 굉장히 예쁘죠? 책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아요.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 여기 제목이 써있네요. 세스 고딘의 시작하는 습관. 이 책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라서 책이 나오자마자 좀 바로 사서 보는 그런 작가님 중에 한 명입니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뭔가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뭔가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빨리 시작해야겠다라는 스타트와 버튼을 좀 눌러주는 그런 책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머뭇거리는 순간 기회는 지나간다. 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머뭇거렸다가 기회를 지나쳐버렸나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항상 놓쳤어요. 그러면서 후회했죠.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죠.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성적과 태도가 좋은지 적응은 잘하는지 등을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한다. 구인 광고를 내고는 경험이 풍부하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내일이 어떠할지가 아니라 지난 분기의 실적이 어떠했는가를 보고 기업에 투자한다. 자, 내일이 어떨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한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계속 바라봤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지 못해요. 과거에 내가 잘 이거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못할 거야. 지난 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책은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지도를 그릴 것을 촉구한다.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도를 그리래요.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도를 그려버리는 거죠. 창조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7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아는 것이다. 시장을 알고 기회를 알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규칙은 배우는 것이다. 주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세 번째 규칙은 연결되는 것이다. 일하는 동안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네 번째 규칙은 한결같은 것이다. 시스템이 다음 일 예상할 수 있도록 한결같아야 한다. 다섯 번째 규칙은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당신만의 자산을 쌓아야 한다. 여섯 번째 규칙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7번째 규칙은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래요. 그 7번째 규칙은 실행한 용기와 정신, 열정을 갖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지식을 쌓고 자산을 쌓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행하는 용기와 정신, 열정, 이게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도전은 언제 시작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다. 자, 언제 시작하고 기다리고 그런 능력이 아니래요. 그보다는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말하는 시작하는 습관이 뭐예요? 계속 시작하는 거야.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루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자라고 말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대요. 만약 여러분한테 누가요, 야, 거기 한번 나랑 가볼래? 그럼 우리 가죠. 그리고 남편이 이사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 이사? 어디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자라고 할 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자, 모두들 하자라고 할 사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자고 하면은 분명히 주변에 함께 할 사람, 좋아할 사람, 지지해 줄 사람, 동료 충분히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 모두가 삐걱거리는 문을 거슬려 한다면 당신이 기름을 발라 문을 고쳐놓을 수도 있다.
기름 발라놓을 수도 있대요. 이게 되게 위대한 일인 거죠. 삐걱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소리가 안 나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당연한 이런 일들이라 일일이 나열하기도 곤란할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을 왜 아무도 하지 않는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위대해지는 거죠. 그런 작은 일들이. 일을 끝내기 위한 불변의 원칙.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일하라 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망가져요, 그냥. 지그 지글러는 20년 전에 내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 일을 하기에 앞서 스케줄을 조정하라. 당신으로 하여금 잠깐 이메일을 확인해야겠어. 낮잠을 좀 자야겠어. 그렇게 말하는 어떤 방해물과 근심도 허용하지 말라. 과학자이자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타자를 두드려 무려 40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다. 우리나라에 남인숙 작가님이라고 굉장히 많은 책을 낸 여성 작가님이 계세요. 베스트셀러, 중국에 특히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파셨는데 그분도 루틴하게 글을 쓴대요. 무조건 매일매일 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날 때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냥 쓴대요. 그게 전업 작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세스 고딘이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5년 동안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끊이지 않았대요. 그때 난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작업을 했고 낮잠을 자지 않았다. 또한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일을 끝냈고 대신에 주말에는 일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라.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김유라 TV는 현재 2019년 현재 같은 시간에 업로드하고 같은 시간에 라이브로 하죠. 왜? 저는 그게 편해요. 세스 고딘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규칙하게 업로드를 하는 것은 저는 못해요. 제가 복잡해요. 저는 생각할 게 많아요. 언제 올리지?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게 되니까 막 미루게 될 수도 있고요. 11시 50분에 올려볼까? 이러다가 하루를 넘기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라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루틴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제 품질을 넘어서 놀랄 만한 것,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놀랄 만한 것이 되려면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을 해야 돼. 혁신적이어야 해. 하고 안 해. 시작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작을 해야 된대요. 자, 서로 연결해주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카카오톡, 유튜브, 블로그, 카페, 인스타, 페이스북.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유튜브가 영상을 생산하나요? 안 하죠. 하기도 하죠. 유튜브 사용하는 법 이런 거 구글에서 만들기도 하죠. 카카오톡이 컨텐츠를 개발하나요? 아니요. 연결만 해줘요. 이제는 연결 시대, 초연결 시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연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죠.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의심이 들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사람들 웃으면 어떡하지? 의심이 들면 무엇이 두려운지 찾아라. 의심의 근원은 언제나 두려움이다. 저 같은 경우도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두려웠어요. 항상. 두렵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떤 피해를 볼까를 적어봐요. 이거 되게 두려운데? 하기 싫은 핑계를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자, 이걸 하면 내가 파산해서 길거리에 나앉는다. 만약 생명이 위험해진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 나와 함께 동업하는 사람 힘들어진다. 내가 이걸 하면. 이걸 하다가 잘못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파산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내 주변 사람이 피해가 없으면 합니다. 저의 기준이에요. 제가 도전을 하고 하지 않는 기준.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전적인 큰 손실이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잘 안 하죠. 여러분도 그런 기준을 정하시고 제 기준도 나쁘지 않아요. 돈을 손해보지 않는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목숨이 안 좋아진다. 이런 거만 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피해요. 뭐 부끄러워요. 뭐 이런 이유로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새로운 시도를. 서둘러 트위터로 달려가는 대신 보다 근본적이고 도발적이며 중요한 뭔가의 알람을 설정해 놓았다면 어떠했을까? 트위터가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트위터로 넘어가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죠. 이 책이 2011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무려 지금 2019년도니까 8년 전의 책이죠. 8년 전에 트위터로 이미 달려갔다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트위터가 좀 많이 더 유명해지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책을 통해서 뭔가 잘 나가는 기업, 앞으로 좋아질 것들을 키워드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야. 트위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책에. 근데 그때 내가 트위터가 뭔지 모르니까 뭐 미국 얘기겠지, 나랑 상관없겠지 하고 트위터를 보지도 않은 거죠. 지금 다들 뭐 대도서관 이런 분도 트위터에 가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내가 이렇게 혹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알람을 설정해라. 내일을 우선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다음에는 뭘 할까가 사실상 개인과 조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고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거나 막 우물쭈물하거나 하면 안 된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대요. 블로그나 트위터가 생겨나기 전에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내가 무슨 발언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면 무한대 시간이 걸렸죠. 나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요. 블로그나 트위터가 생기기 전에.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트위터라는 단어가 트위치랑 트위터랑 헷갈렸네요. 바보 같아. 네. 트위터, 트위치. 너무 한 글자 차이죠. 트위터는 그거죠. SNS. 트위치는 스트리밍 방송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블로그나 트위터가 생기니까 더 빠르게 우리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이 존재하기 시작했고요. 과거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들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들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시작하기까지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우리가 블로그가 있는 줄도 알고, 트위터가 있는 줄도 알고, 페이스북이 있는지, 인스타가 있는지, 유튜브가 있는지 다 알아요. 알지만 이걸 사용하고 행동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스타벅스 1호점에 대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 스타벅스 1호점에는 커피를 팔지 않았대요. 커피 원두와 차의 잎, 허브를 판매했대요. 그러니까 차를 마실 수 있는 원료를 판매한 거죠. 우리 생각이랑 완전 달라요. 원료를 파는 데가 이렇게 전 세계로 매장을 확장할 수 있을까요? 동네마다? 스타벅스는 잘못했던 것이다. 공동 설립자 제리 볼드윈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당시 커피가 아니라 원두가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뭔가 집집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원두를 팔고 싶었겠죠. 하지만 스타벅스가 처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잘못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리와 그의 동료들이 글쎄 원두를 팔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겠어. 에이 그냥 접자. 원두를 팔아서 얼마나 성공하겠어 하고 접었다면, 제리와 그의 잘못된 원두 판매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아마 프라푸치노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와,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시작이라도, 잘 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시작을 하고 바꾸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혁신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시도, 처음의 시도를 무조건 해라. 그래서 행동 자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도 이마트가 위드미라는 편의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위드미가 뭐야? 좀 약간 브랜드가 뭔가 약했어. 근데
근데 지금 이마트24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간판을 싹 바꿨죠. 처음에는 이 이름을 못 쓰게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마트24로 되니까 훨씬 더 지금 위드미보다 잘 돼요. 그럼 처음에 일단 편의점 오픈을 한 거죠. 위드미로 처음에 했다가 수정을 하면서 점점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추구해야 하는 말이다.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막 감내하고 참는 게 아니라 뭐 잘 안 되면 어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그지같이 시작하라라는 제 말이 잘 안 되면 어때?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자, 시작이라는 것은요, 완성을 전제로 한대요. 결과를 시장에 내놓지도 않고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화가 난다. 결과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면 사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어느 순간 당신이 작업한 것은 반드시 시장과 접촉해야 한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고 또한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 단지 취미일 뿐이다. 결과를 내놓으래요. 그냥 과정만 잊지 말고요. 더 많이 시도할수록 성공률은 높아지고 덜 미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예. 미친 생각. 우리가 혁신하고 아이디어를 하면 미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마 당신은 정말 운이 좋았거나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송수용 대표님, DID 송수용 대표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이 말 내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를 많이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실패를 계속해도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라는 많은 분들은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서 계속 시작하는 거.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일을 잘못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더 나쁘다. 시작했다면 발전의 여지가 있고 잘못한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았다면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제가 처음 시작한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손발이 오글거려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목소리가 너무 작고 마이크 세팅이 잘못되어 있고 영상 화질도 잘못되어 있어요. 같은 카메라와 같은 마이크를 썼는데 완전히 다르죠? 그뿐인가요? 저의 블로그의 옛날 글은요. 형편없기 그지없어요. 글 솜씨가 아주 엉망이에요. 제가 2013년도부터 블로그를 했는데 근데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하니까 꾸준히 조금씩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지같이라도 그냥 빨리 시작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발전한다. 라는 걸 깨달았죠. 시장은요. 새로운 것에 매료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 1등,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예쁜 사람 1등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매료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와이프가 김태희여도 처음 보는 무슨 연예인, 못생긴 연예인 이름 막 대면서 그런 사람한테 남자들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대부분이. 그러니 가서 뭔가를 만들라. 사람들은 식상한 것에 지쳐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거, 식상한 거 매일 반복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음악, 새로운 음식, 새로운 옷, 유행이 계속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집도요. 새로운 스타일의 집이 유행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과감해지라거나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확실하며 수익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수 있을지 늘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시작하라고 말할 뿐이다. 자주, 영원히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 여기 덧붙여서 그지같이 아무렇게나 막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붙여주고 싶네요. 당신은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 된다. 어떤 기회요? 당신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기회. 그 아까운 능력.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난 형편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 과학기술, IT를 잘 다루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정리 잘하는 사람, 헤어스타일 같은 거 잘 만지는 사람, 메이크업 잘하는 사람, 명상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남들과 상담을 잘하는 사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스타일링 잘하는 사람. 정말 다들 재능이 있어요. 뭐든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달라요. 운동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은 홈 트레이닝, 집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손톱 예쁘게 칠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피부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아요. 트위터는 중독성이 강한 오락이다. 2011년도에 트위터가 좀 그래도 유행이었죠. 지금보다 더.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신은 실제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은 당신에게 반응한다.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 일은 내가 말하는 시작이 아니다. 성공이나 성장의 기회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트위터에 잡담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일이래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래요. 실패할 수 없다면 그 일은 중요한 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SNS를 사업의 아이템으로 뭔가 이걸 이용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펼쳐야겠어. 나의 컨텐츠를 이렇게 수익화해야겠어 라고 하면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실패하는 일을 한번 시작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패하면 어때요? 그죠? 늦는 행위에 대한 값비싼 대가가 앞으로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늦게 하면 안 된다. 뭔가 행동을 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대안이 있대요. 요구받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다. 누가 하라고 야, 이거 해봐. 왜 이거 안 했어? 라고 하기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마감일 전에 납품하고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아이디어를 내놓으래요.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빠르게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독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책을 읽고 창의성 있는 집단에 들어가서 토론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사람과 책, 그리고 다양한 IT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세상의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기계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다루잖아요. 그런 거 선생님도 과외 선생님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요. 시작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까? 위험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 나 시작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로윈 파티가 안전하지 않대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할로윈 그 밤에 막 무슨 분장하고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어린아이와 네,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행은 안전하지 않대요. 비행기를 폭파시킬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 1000가지도 알고 있대요. 위험해요. 비행기 위험하죠. 판매는 안전하지 않다. 왜요? 판매원인 당신은 거절당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거절당하는 거. 골프는 안전하지 않아요. 내 외조부는 골프를 치다 돌아가셨대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혁신은 안전하지 않다. 혁신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다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평범하게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건가요? 하지만 그것 역시 안전하지 않다. 그보다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게 낫다. 할로윈, 비행, 판매, 골프, 혁신 다 해보라는 거죠. 네. 당신은 잃을 것이 없다. 그러니 실행해라. 제가 어디서 그지같이 시작해라, 빨리 시작해라 라는 영감을 얻었나, 그냥 책에서 얻었겠거니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책이 세스 고딘의 시작하는 습관이란 책이었어요.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에게 강력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